온난화를 지나 열대화의 시대. 위험의 바깥은 없다. 이동관의 등판, 전쟁이 시작됐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싸우겠다는 말을 했다. 한국도 BBC나 NHK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원세훈 불법 사찰 재판에서 이동관이 지시한 MBC 정상화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비판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찍어 퇴출하고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이동관 작품이다.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동관은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과하고 화해도 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학폭위를 왜 안 열었나? 담임이 판단해서 학폭위 역시 전화 가는 걸로 정리했다고 한다. 둘째,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김승효는 이동관이 학기 말까지 전학을 늦춰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피해자는 넷인데 이 가운데 하나가 화해했고 잘 지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셋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도 후달린다. 언제라도 영장을 칠 수는 있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했던 게 다 무너진다. 본 게임은 재판인데 재판은 어차피 몇 년 걸릴 거고 지금 당장 구속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 정치 판도가 뒤바뀌게 된다. 야당 대표를 재판도 가기 전에 구속해야 할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가? 검찰이 후달리는 것도 이 대목이다.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검찰의 패배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까지 갈 수도 있다. 민주당도 후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영장을 치면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를 버린 꼴이 되고 부결되면 엄청난 비난에 부딪힐 게 뻔하다. 더 깊게 읽기. 위험의 바깥은 없다. 김호기는 21세기 글로벌 위험 사회는 이중적 불안에 대응하는 이중적 도생이라는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누구도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불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온난화는 끝났고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흘 동안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255명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위, 기후 대응 순위는 60개국 가운데 57위다. 해법과 대안, 부부 빚듯 시공, 철근 빠진 아파트 추가 확인.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가 확인됐다. 기둥에 철근이 부족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언젠가 터질 일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은 레미콘의 평균 압축 강도가 36.0메가파스칼 정도인데 한국은 24.0메가파스칼 정도다. 레미콘의 경우 5층 건물 정도의 콘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하던 옛날 방식을 지금 30에서 50층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레미콘에 물을 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희석은 교통사고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과실을 묻고 산재 보상을 그것에 맞게 처리하면 재해가 50%는 감소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천구는 지나치게 단기간에 공사를 맞춰야 하니 양생을 충분히 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품질을 낼 수 없다면서 일본에서 시행하는 공동판매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도면의 문제, 저가로만 시공하기 위한 건설 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등이 현장의 부실 시공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자유 대신 개인의 자유를 오인한 방종이 많아졌다는 게 윤석만의 분석이다. 책임과 규율, 의무를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지만 교사의 83%가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교사의 억압 vs 학생의 해방이라는 대결 구도가 아노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본질적 해결책은 적대 구도에 놓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예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학생인권 조례를 손보면 교권이 저절로 올라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사가 버릇없는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처분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이미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데 반항하는 아이라는 낙인마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면 학교 안의 문제는 소송 전면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세상 모든 학교에는 규칙을 무시하는 학생과 이기적인 보호자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이다.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강영철은 없는 괴담을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바로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논의를 위축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느냐 마느냐와 별개로 인류가 처음으로 원전 사고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을 놓고 과학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과학적 이슈에는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함께 녹아있기 때문에 단순한 팩트 체크만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강영철은 일본이 자국 영토에 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정당한가? 등 윤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는 과학적 사실 공방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스선스타인의 집단 양극화의 법칙에 따르면 강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의견이 더 강해진다. 한국에서는 언론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맥락과 통찰, 그리고 해법.
슬로우 뉴스